네, 탈세,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내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두 딸과 부인에 이어 포토라인에서는 조양호 회장이 어떤 말을 남길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내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제 남부지방검찰청에 직접 그 조사를 받으러 나갑니다. 예. 크게 봤을 때 2개 내지 3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그 조세 포탈, 또 하나는 이제 배임 또는 횡령입니다. 여기서 조세 포탈이라 하면 선대의 그 조중흥 회장이 2002년에 사망을 했는데 예. 그때의 상속을 받으면서 국내에 있는 것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해외,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프랑스에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예. 그로 인한 그 상속세의 포탈 금액이 약 500억까지에 이른다라고 하는데요. 예. 단순한 조세 포탈을 넘어서 조세 포탈 금액이 연간 10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이게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예. 그 가중처벌 될 수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더불어서 하나는 이른바 그 통행세 내지 일감 몰아주기 내지는 비자금 그 어떤 그 조성을 통한 배임 또는 횡령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통행세란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 기내 물품을 이제 면세품을 판매를 하는데 예.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한 거래 단계를 그 관련자들을 넣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매출을 사실상 빼돌리는 형식으로 해서 그 비자금 내지 어떻게 보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라는 것인데 예.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어떤 보도를 보면은 그 금액이 한 200억 정도에 이른다라고 하고 있고 어떤 보도를 보면은 수백억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배임 횡령을 넘어서 금액이 기본적으로 그 5억 원을 넘으면은 예. 그 50억이 넘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형법이 아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그것 같은 경우에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는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 특히 이제 그 부패범죄와 관련되는 그 어떻게 보면 특수한 어떤 그 수사의 나름대로 그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예.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혐의들을 바탕으로 이제 내일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포토라인에 서게 돼서 좀 어떤 입장을 따로 밝힐까요? 이른바 한진 가족 공식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예. 한마디로 국민들 앞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아마 이 두 마디 정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아마 그 기자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것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오늘 보도를 봤을 때에 그 조세 포탈과 관련해 가지고는 포탈된 금액을 인정을 하고 상속세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그 보도를 지금 봤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본인들이 어떤 죄를 인정을 하고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다만 이 그 어떤 아까 말씀하신 통행세를 비롯한 비자금 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 그와 같은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 부분이 그 어떤 형사적으로 그 죄가 성립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실무적인 감각에서 추측컨대 이 그 해외 조세 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사과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 이 통행세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상 원론적인 대답을 하고 죄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세 포탈이 500억이 넘으면은 무기 예.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합니다만 예. 예. 선대가 사망했는 때가 2002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상속이 일어난 때로부터 벌써 16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한참 지났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이는데 예. 2007년 이전에 이와 같은 조세범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사실상 10년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와 같은 어떤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겠습니다만 예.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이 부분을 다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같은 공소시효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 현재 검찰에서 극복할 수 있을지 아마 국민들이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상속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조세 포탈에 관한 부분은 공소시효 문제를
예상을 해본다면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크게 이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벌써 시간이 지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아마 있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충분히 해봅니다. 이제 그 조 회장 쪽에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겠군요. 그런데 이제 검찰은 지금 저희가 들어본 혐의만 해도 간단치 않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내일 물론 소환 조사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럴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법 이미 이 조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내부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 뭐 이런저런 또 정치인 그 관련되는 친척에 대해서 어떤 뭐 이런 소개를 해줬다는 그걸로 해서 이미 남부지검에 한번 출석했는 적이 있고 작년 9월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천에 있는 그 호텔에 공사를 하면서 마치 그 공사에 하는 것처럼 본인의 평창동의 어떤 자택을 수리했는 그걸로 해서 그것 또한 이제 배임 횡령인데 그걸로 해서 경찰청에서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구속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조세 포탈 금액이 너무 큽니다. 더불어서 지금 받고 있는 이 통행세와 관련되는 배임 횡령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검찰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형사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대한항공으로서는 아마 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오늘 조금 전에 검색을 해봤더니만 이 조 회장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일제히 관련되는 그 대한항공 그 주가도 상당 부분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어서 이 경제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종적인 구속 여부를 떠나서 두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란이 일자 모든 직책에서 사퇴를 했는데 조 회장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을까. 실제로 몇 달 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진에어, 그러니까 저가항공 진에어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거기에서는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한진그룹의 회장으로서의 직위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조종사 노조를 비롯해서 이 대한항공 관련되는 노조에서 이른바 조 회장 아웃이라고 하면서 사퇴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본인으로서는 경영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압박은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사령탑으로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이 구속영장 청구 이런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황을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내일 이제 남부지검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이어가 보면 대법원이 자료를 검찰이 요구한 자료 중에 이제 선별해서 제출을 했는데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약간 의아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선별해서 줬을까? 주려면 다 줘야 되는데 뭐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만 뭐 나름대로 사정은 있습니다. 일단 이유가 뭔지 저희가 좀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검찰의 수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검찰로서도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했을 때에 다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그 대법원으로서는 너무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검찰에서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청했는 내용을 보면은 단순한 이번 그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내지는 판사들에 대한 사찰 의혹을 넘어서 이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 중에 신용카드 거래 내역 그리고 또 관용차의 운영 내역. 그리고 또 그 대법원장이 쓰던 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망라적으로 요청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양승태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상 보냅니다라고 하면서 지난 그 1, 2, 3차를 걸쳐서 이제 특별조사를 했던 그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더 요청할 수가 있고 그와 같은 특히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어떤 이 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비롯해서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
넘기고 있는데 예. 다만 아직까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청구를 하지 않았고 예. 더불어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할 여전히 있다라고 이걸 남겼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정말 그 검찰이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가 복구할 수 없는 상태로 파기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증거인멸을 하려는 이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시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시청자들께서 저도 뭐 그 업무상 가끔씩 듣긴 합니다만 예. 디가우징. 한번 아시다시피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전기로 하는 거다 보니까 예. 전기로 뭐 그 하드디스크 위에 이제 그 전기장으로 있는 건데 그 위에 우리가 포맷을 한다 하더라도 포렌식이란 기법을 통해서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예. 한마디로 강력한 자기장을 쏘해서 그 내용을 물리적으로는 뭐 깨부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복구를 불가능한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예. 시점이 공교롭게도 작년 10월 말로서 이와 같은 그 어떤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던 그 시점이어서 예. 이와 같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우려에 대해서 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그 사퇴한 때 이후에 관련되는 그 대법관 이상의 어떤 그 컴퓨터를 처리하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른바 전산 처리 기준에 따라 했는 것이지 네. 특별히 그 시점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 것은 아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그 양승태 대법원장 이외에 박병대 전 그 법원 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도 이 그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디가우징 됐는데 예. 그 시점도 결국 그 박병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이 퇴임한 직후에 규정에 따라 이렇게 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점이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이지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그 어떻게 보면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와 같은 그 물리적으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의도적인 그 형법상의 어떤 그 증거인멸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은 지금 제기되고 법조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증거인멸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이제 변호사께서도 말씀해주신 검찰의 법원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영장을 청구하면 받아주는 곳은 법원이고 영장을 발부해 주는 곳이 법원이다 보니까 내 집을 뒤져라라고 이제 오픈해 주는 곳이 법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거에 대한 뭐 궁금증이 여전히 남는 상황이니까요. 결국 성역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제 보면은 그 헌법상의 사법부의 독립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그 중앙지방검찰청 그 특수일부에서 이 부분을 정말 중앙지방법원에 그 이 부분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할 텐데 예. 영장 청구 대상이 대법원 행정처가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결국 행정권에 의한 사법권의 침해 이 논란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검찰로서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여론의 어떤 그 힘이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어떻게 보면 핀포인트하게 이른바 외과 수술적으로 이 논란이 되는 부분을 딱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망라적으로 이와 같은 그 영장을 했고 예. 만약에 그것이 기각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로서도 명분을 잃어버리고 법원으로서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법원과 이 검찰이 다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서로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검찰로서는 어떤 임의적인 제출을 요청을 하고 예. 이 대법원으로서도 어떤 그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선에서 봉합될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요. 국민들이 이 부분을 서로 짬짬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 법대로 하는지 한번 제대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처럼 이제 검찰과 대법원 수사 초기부터 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좀 끝까지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게 만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지난번 그 2월 달부터 지난 한 3개월 동안 이 그 대법원에 있는 특별조사단이 수십 명의 그 판사들이 어떻게 보면 49명의 그 인적 조사 그리고 또한 760개 정도에 대한 파일을 조사를 하고 나서 예. 관련되는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한 3가지 정도를 특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는 결과 형사적인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떤 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그 검찰로서는 지금 그 이미 조사한 내용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의혹이 있다고 해서 영장 청구를 했을 때 과연 범죄 혐의에 대한
그 소명이 있다고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서 압수수색 영장 내지는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 결국 사법부에 대한 어떤 청구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잘못하다 보면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조심스럽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낼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기 예. 때문에 결국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실무자들은 그 수사 실무자나 법조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특수일부에서 가장 강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떻게 능력 있는 칼잡이들 손에 지금 수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쉽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검찰의 수사 의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시각 아래 좀 잘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최진영 변호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